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녀지동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은요, 사실은 이 12성, 당사주의 12성, 그리고 또 하나는 12운성, 그리고 공망, 그렇죠? 12신살, 그리고 일반 신살, 이 중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자의 한물과 이 죽인다고 하는 이런 살자들을 보면, 신은 구조가 길의 의미가 있고 살은 흉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일반 신살 중에서 좋고 나쁜 살들을 골라서 취용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감명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개 그 청나라 때 매각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혁기변방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각종의 신살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약 한 500여 가지 정도가 신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장남 선생의 신봉통고 명리정종에도 보면 약 한 250여 가지 일반 신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신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껏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전부 다 어떤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금 공공하고 아주 곤란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혹세무민하는 그래서 아주 그런 나쁜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신사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 귀신 씨라는 까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겠다. 아주 아름답고 현대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이 사주팔자 명리학을 활인업의 대표적인 어떤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분명히 어떤 거예요? 활인업,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고 하는 이러한 업의 이 특성이 뭐냐면 힐링이에요. 위안을 주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안을 어떤 내담자에게 주고자고 한다면 이런 신살들을 여러분 겁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위안의 수단으로 삼으셔가지고요, 아름답게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분 스스로 멘토가 되고자 한다면 이 신살은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자 어떤 툴, 수단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혁기변방서에 나오는 500가지 정도, 그 다음에 명리정종에 나와 있는 한 250여 가지 그런 신살을 다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7, 80여 개로다가 압축을 시켜서 그 중에서도 이 길의 의미가 많은 신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좀 취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살이 들어가는 아주 그것도 부정적인 것이 좀 많아요. 사실은 신살 중에서 길보다는 이러한 부정적 이런 어떤 함의가 있는 살, 이렇게 신살들은 우리가 또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것을 몇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개운의 방철 알고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대책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룬, 즉 개운의 방법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취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첫 시간으로서 지금부터는 가녀지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자, 이 가녀지동은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가녀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런 거예요. 천간의 간이 같다고 하는 건데 무엇이요? 오행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천간 지지가 같은 경우는 갑인부터 을묘부터 저기 수오행의 임자 개해까지 여러 단계로 우리가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같다고 한다는 것은 일주가 비견 또는 겁재, 다시 얘기해서 비겁의 구조로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과
또는 비견 또는 이렇게 겁재가 되었던 어쨌든 비겁의 구조로 이렇게 일주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가녀지동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녀지동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가녀지동 사주는 의외로 많아요. 일주에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 일주가 이렇게 비겁 구조이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궁, 즉 일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궁성이잖아요. 궁성론에 의해 가지고 배우자 궁에 비겁을 놓게 되면은, 즉 나와 같은 동기를 놓게 되면은 뭐 배우자 관계가 그래. 뭐 요즘은 옛날처럼 진짜로 뭐 여필 종부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 평등하게 서로가 주장을 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그렇게들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 아주 이 시대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일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리학은 음양의 체계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간지지가 같은 가녀지동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기는 같지만 동기 있죠? 이 기운은 같다는 뜻이에요. 기운은 같지만은 어떻든가요? 이 기운이 사실은 음양을 서로가 배타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부동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는 기운, 그러니까 이것을 을묘에게 이 여명이에요. 여명에게 신유라고 하는 이렇게 신유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임술로 보시자고요. 임술로 보니까 이 사람은 임술은 백호잖아요. 그렇죠? 백호가 이렇게 요 보니까 나한테는 수생목으로 들어와 있고 목국토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 그 다음에 나한테는 재성 해서 부모의 자리가 어떻던가요? 이렇게 백호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들어오는 연도 행운에 대체적으로는 육친의 흉화를 떨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이라고 우리가 해보시자고요. 갑인이라고 했을 때 이럴 때도 보통 보면 뭐 여명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이럴 경우에도 여명 남명을 떠나서 백호의 어떠한 행운이 동착했을 때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십성 육친 대비해서 흉화가 닫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호살이 들어오는 해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부부관계가 아주 아름답지 못한 관계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떨어져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방수라 그러죠. 이 공방수라고 한다면 무슨 뭐 자식의 학교 문제라든가 어떤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다가 그 집이 아닌 뭐 외국이 됐던 국내에도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를 우리가 공방수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공방수를 두면은 흉화를 면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한 지붕 두 가족 되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같은 집에 살게 되면 한 지붕 두 가족의 그런 흉화를 면키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좀 헤어져 살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본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가녀지동 사주들은요, 남명에 있어서는 자립심과 독립심과 그 다음에 타관 객지에서 성공을 꿈꾸는 이런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특히 여명에 있어서 이 가녀지동은 배우자를 아주 강하게 극선한, 즉 남편 관성을 강하게 양인가살의 힘으로다가 극설시키기 때문에 여명에게 있어서 조금 더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녀지동의 아주 나는 나밖에 믿지 않아요, 나는 누구하고에 고려하지 않아요, 나는 나밖에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자주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찍 타관객지를 떠돌 확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혼, 즉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 또 이 반대로서 만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 가녀지동들이 배우자 관계가 좋고 성공을 하려면은요, 만혼, 늦게 결혼해야 돼요. 늦게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몇 살이에요? 38세 이후에. 왜 이 38세 이후라고 하는 것은 원형 이정의 시기론에 의해서 우리는 19살 구분으로 나뉜다고 하는 점에서 38세 이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나밖에 믿지 않고 세상을 일찍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라 외로움도 많이 타겠죠. 그래서 조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가녀지동에 놓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늦게 결혼하는 것이 길복하고 대단히 해로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말을 했습니다만, 여명에게 있어서 특히 이렇게 가녀지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해요. 이 가녀지동을 놓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오기가 있다 그럴까요? 어떤 고집을 부린다 그럴까요? 아집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지기 싫어하는 경우, 나는 나밖에 믿지 않아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배타해요. 라고 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독행하기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 실제 우리가 먼저 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임자, 신유, 을묘가 됐던 병호, 정사가 되었던 전부 다 한결같이 어떻든가요? 어떻든가요? 말빨이 세답니다. 자기 주장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이런 어떤 굉장히 강한 기운들이 있는데, 대인 관계에서는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집안에서는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가녀지동을 놓게 되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제 어떤 우리가 행운에서 가녀지동이 아까 백호지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행운에서 이렇게 갑인이 해로한 데는 문제가 있다.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천간지지가 같은 가녀지동은 고집과 아집이 대단히 세고, 그 다음에 타인의 어떤 충고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배타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어떤 간섭 이런 걸 굉장히 대기한다.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왜? 나는 나밖에 믿지 않으니까. 그런 기운들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타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 관계 속에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지만은 아름답게 우리가 해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그리고 어떻다고요? 가급적이면 공방수를 둘 수 있으면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더라. 이렇게 본답니다. 많이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녀지동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가녀지동들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신윤이, 임자니, 을면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뭐 고집과 아집이 센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목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막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목표 지향성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지에 놓여 있는 자오묘유 있잖아요. 이 자오묘유에 놓여 있는 가녀지동들이 있답니다. 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을묘, 그 다음에 병호, 그 다음에 신유, 임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비가 대단히 강해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자오묘, 나머지도 전부 다 가녀지동이 어떻던가요? 군겁쟁제를 나가지고 나의 동기, 나의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떻던가요?
하나의 죄를 놓고서 다투는 그런 양상.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하이에나가 마치 사자가 먹다 버린 어떤 말뼈다귀를 놓고서 싸우는 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임팔라 하나를 놓고서 사자의 무리들이 다퉈서 먹는 그런 형국들을 생각해 보세요. 군겁쟁이의 대표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그 자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봤을 때 내 주위에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실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항시 포진하고 있어. 그것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친인척이거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오 다른 분들도 똑같지만 좌오묘유의 왕지들이 그 중에서도 어떻다고 특히 소비 심리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부탁드리는데요. 가녀지동을 놓으신 분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아껴 쓰셔야 돼요. 특히 좌오묘를 사왕지의 이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을묘다 이거예요. 을묘는 묘갑을 낳죠. 그러면 갑목이 묘목에 오면은 제왕이라 그러고 을묘기 묘목에 오게 되면 걸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천간지 이렇게 한 걸레씩 따가지고 을묘 갑을이 전부 다 비견겁제자는 그렇죠? 비겁이 록왕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비겁의 록왕에 놓여 있는 경우가 좌오묘유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을묘, 병호 이렇게 신유 임자들이 비겁이 록왕이니까 어떨까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죠. 싫어, 내가 쓰지 않으면 싫어. 이래서 대개 돈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현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가녀지동을 놓으신 분들은 저축을 1순위에 놓지 않으면 삶이 어떻다고요? 제의 수성이 어려워져서 노후가 불안정하기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오묘유 사왕지에 놓으신 분들의 특징을 일득삼실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득삼실은 하나를 득해서 세 개를 잃어버리는 형국들.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서 세 개를 쓴다는 것은 몸은 찢어지게 바쁘지만 그 결과는 어떻든가요? 나한테 남는 건 없어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친구, 동료들이 내 주변에서 벌떼처럼 기다리고 있다 가져가는 거고, 본인 역시도 어때요? 비겁이 록왕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주어야지만 나를 공평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자신이 믿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 저축하지 않으시면 대단히 얕은 어려운 꼴을 보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나라 이 가녀지동 이 사주를 놓으신 분들은 대체로 집안에서 오롯이 있긴 힘들어서 어떤 일이든 간에 벌리고 나와서 이 사회를 향해서 독립적으로다가 본인이 자기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실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녀지동은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보자마자 배타성을 낳구나 하는 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눈에 떠올리시다 머릿속에 떠올리신다고 한다면 사주팔자 간 분석하는데 실제 여기 이제 왔어요. 손님께서 왔을 때 여러분 가녀지동 사주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배우자 관계는 어떻다고? 기본적으로 배타를 낳구나, 아름답지 못하구나. 그런데 과연 헤어졌을까 헤어지지 않았을까를 보려면 어떻다고요? 사주팔자 원국에 어떤 흉살 중에서도 백호살이 동조했구나. 백호살 아까 갑진, 을미, 병술, 정축, 임수, 개축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이렇게 동조해 있거나 또는 행운에서 들어오거나 이럴 때가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여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식상의 운이 들어오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갑, 이렇게 목, 여기 전부 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에게 있어서는 화, 화에게 있어서는 토,
토에게 있어서는 금, 금에게 있어서는 수, 수에게 있어서는 목의 행운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배우자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떤 여명의 입장에서 추론을 할 때, 백호의 어떤 형국들이 동주의 원국에 있거나 또는 행운에서 백호의 행운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일간 대비 십성의 재성과 관성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분석해 보시거나, 또 하나 간여지동을 논 사주가 식상운을 만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관을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 관을 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상관, 견, 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견, 관, 즉 관을 보더라 이런 뜻이에요. 상관, 견관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을 심하게 쳐서 배우자의 자리가 흔들리거나 배우자의 관계가 아카일로에 들어가겠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관, 견, 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간여지동을 볼 때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백호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식상이 들어오는 행운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가 틀림없이 아마 그때 여러분 부부관계는 별리를 맞을, 별리, 이별, 즉 별리를 맞을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여지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간여지동은 동기부동화로서 배타성을 놓는 사주팔자, 그러한 일생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자신을 잘 수성해서 지켜나가는 것만이 팔자를 지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사, 무진, 정사라든가 무진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이렇게 개해일주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떻던가요? 술의 진사의 천라지망을 놓고, 또 이렇게 갑인의, 또 이렇게 정사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갑인의 정사,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걸 놓으셨나요? 보니까 대체 또 저걸 고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고란을 놔서 더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정사일주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간여지동이 많고 고란을 낳기 때문에 되게 보통 혼자 사는 팔자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호 정사도 그렇죠. 이 정사일주들이요, 대체적으로 아주 독행이 강해. 다시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이 같으면 ADHD가 있다 그래. 과잉 행동 유발 증후군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다가 자기의 어떠한 기운, 배타성, 주체성이 강한데, 뭐 다른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여지동 사주는 긍정과 부정, 특히 배우자의 유무정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어떤 게 여기까지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